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간 스타트업 뉴스 일곱 번째 시간인데 오늘 뉴스 전해드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 한 건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또 다른 인터뷰로 저희가 찾아뵙습니다. 오늘 모신 마지막 인터뷰 손님은요. 지지난주에 우리 시드 단계에서 40억 투자를 유치한 우리 애니아이의 황건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NEI 대표 반갑습니다. 황원필입니다. 네. 일단 그 NEI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NEI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로봇 키친을 만들고 있는 회사 NEI 대표 황원필이고요. 현재 요식업계에는 사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들은 낮아진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NEI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그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로봇 알파 키친을 개발해서 요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균일한 품질의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식당에 가보면은 서빙 로봇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서빙 로봇한테 이제 뭔가 서빙을 받는 게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닌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는데 요새 사진도 잘 안 찍더라고요. 이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런 서빙 로봇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리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쿠킹 로봇?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이제 쿠킹 로봇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서빙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로봇이 많이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조리를 해주는 쿠킹이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가 들어가기 되게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패티를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햄버거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패티를 조리한다는 거는 패티를 굽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햄버거 매장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되게 프레시한 품질 높은 그 조리되지 않은 패티를 바로 현장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는 한 200도, 300도 되는 그릴 앞에서 하루에 몇백 개씩 이제 굽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드시고 위험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그 실제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응급실에 오는 비중이 그런 햄버거나 이런 데에서 튀기거나 그릴에서 그 온도가 높은 불판에서 패티를 조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다퉈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되게 일정하고 균일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사들이 되게 쓰시면서 만족도가 높으세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반복적인 작업인데 그게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는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뭔가 상용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 NEI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그 패티를 조리하는 거나 햄버거를 만드는 부분에서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 그거를 이제 해봤을 때 이런 패티라는 어떤 식재료, 이게 비정형적인 재료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전용 하드웨어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로봇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각 식재료에 맞게 고유의 로봇을 처음부터 다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용 하드웨어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지금 매장에서 이제 써보신 고객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패티라고 하는 게 일단 고기가 다져져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뭐 각종 야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반죽이 돼 있는 상태에 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 놓고 로봇이 정량을 떠서
굽는 거까지가 NEI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패티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섞고 뭐 하는 거부터 다 로봇이 한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그 고객사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인데 큰 공장에서 패티를 1차 가공을 해서 매장으로 그거를 냉장이나 냉동의 형태로 배송을 하고요. 그럼 매장에서는 그 주문에 맞춰서 적합한 패티들을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 가공이 돼서 오는 패티를 되게 맛있게 그 현장에서 잘 구워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좀 뭐 로봇을 만드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네네네. 굉장히 기존 로봇 업체들이 풀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 뭐 주방의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서 정확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의 주방이라는 거는 아주 고온다습하고 그리고 유증기가 많은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로봇이 그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되게 빠르게 어떤 업무들을 수행한 경험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증기나 그런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손쉽게 이거를 세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파트부터 해서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장에서도 사용하실 때 효율이 되게 높고 청소도 쉽고 그리고 유증기에 의해서 내구성이 막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없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는 식재료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패티라고 치면 패티의 두께는 한 5에서 10mm 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얇은 그리고 비정형화된 그 분쇄육이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고기들을 다루려면 되게 높은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높은 정밀도를 그런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이제 구동이 항상 일정하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요? 뭐 신규로 만약에 주방을 만든다. 그러면 NEI 걸 쓰기로 했다. 그러면 좀 우리의 지침에 맞게끔 뭔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좀 위험하다 내지는 좀 복잡하다 뭐 이런 환경에도 우리 솔루션은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이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릴이나 아니면은 장비의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똑같은 그 디멘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매장에서는 그 사용하시던 장비를 그대로 그냥 교체만 하시면 자동화 기능이 들어간 로봇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매장에서는 당연히 용이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뭔가 좀 뭐라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엌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좀 실측도 하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패티를 조리하는 걸로 예를 들면 그 고객사나 매장마다 조리하는 패티의 어떤 크기라든지 종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이제 로봇이 여러 가지의 패티를 되게 다양하게 매장에서도 패티를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것들도 많은데요. 그런 패티들을 이제 다 다채롭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의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로봇에다가 다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갑자기 패티 굽는 로봇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출신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실제로 만들고 로봇이 그 이제 완성이 되려면 사실 정교한 인지 기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 사물이나 어떤 재료의 상태나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리가 잘 됐는지들을 인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어해주는 그 로봇 전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전 기반인가요, 다? 네, 비전도 있고 온도 센서도 있고요. 무게 센서도 있고 다양한 센서는 저희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기능에서 저희는 어떤 이렇게 불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과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딱 특정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그 저희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되게 최적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의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른 더 멋진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멋진 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부엌, 뭐 패티, 주방기기, 뭐 로봇 이런 데 꽂힌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은 뭐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로봇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데 이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은 로봇이 도입된 데를 보면은 제조업이라든지 물류업이라든지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고 너무 많은 그 노동 강도들이 필요한 곳들에서 처음에 로봇이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주방도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되게 그냥 되게 그냥 평소에도 이제 요리를 하시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방에 가면은 거의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그릴판 앞에서 조리만 해도 거의 막 20대 막 청년들도 거의 나가 떨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음. 그래서 그런 고강도의 어떤 업무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로봇이 그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좀 사람이 좀 더 윤택해지는 삶을 만들어주는데 로봇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요리하는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뭐 1인분, 2인분, 뭐 가족들이 있으면 4, 5인분 정도로 하는데 사실 매장에서는 한 시간에 한 200인분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강도로 정말 힘든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뭐 현재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40억 시드 단계에서 40억 투자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성과들이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가지고는 사실 투자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사실 저희 이제 제품을 이제 쓰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로보틱스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 저희가 B2B로 들어가서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로봇을 처음에 이번에 시드 투자를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드 투자 받기 전에도 저희 기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펀딩 같은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매장에서 이제 저희 로봇이 만든 햄버거를 지금 고객들이 드시고 계시다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이게 앞으로 저희가 로봇이 들어가면서 풀려고 하는 이제 요식업계 인력난이라는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죠. 요식업계도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인력이 부족한 곳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이제 요식업계는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식업계에서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로 매장에서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의 기존 직원들은 더 적은 인력으로 매장이 운영돼서 되게 높은 강도의 지금 허덕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니까 매일매일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음.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곳에서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 제공받는 음식이랑 서비스의 품질이 너무 낮아져서 되게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로보틱스로 가장 힘든 업무들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업무 강도가 낮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직원분들의 복지도 증진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공급하다 보니 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소비자분들은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의 맛있는 햄버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런 로보틱스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여러 군데 이미 들어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딱 우리가 어디 가면은 우리 로봇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데도 있나요? 네, 현재는 크라이치즈버거 상암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투자사로 이제 롯데벤처스와 캡스톤 파트너스가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롯데와는 미국에서도 저희 로봇을 같이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보여드리고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다양한 이제 소비자분들이 한 2, 3년 내에 어디 가서 이제 햄버거 드시면 아마 저희 로봇이 다 만든 햄버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향후에는 그러면 지금은 햄버거 패티 로봇이라고 했는데 만드는 굽는 로봇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뭐 계속해서 뭔가 확장이 되는 겁니까? 한식도 네네. 만들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패티를 조리하는 게 가장 매장에서도 힘들고 가장 시니어 인력밖에 못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부터 우선 상용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는 햄버거를 만들고 조리하는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하는 알파 키친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식이라기보다는 또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가장 글로벌에 쉽게 나갈 수 있는 버거 쪽을 계속해서 저희는 도전을 먼저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메뉴로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마 뭐 햄버거 관련된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햄버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시스템화가 돼 있고 되게 어떤 룰대로 되게 빠르게 생산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적다 보니까 단순한 일을 되게 빠르게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일부터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도 가장 크고 로봇이 하기에 되게 힘들고 단순한 일들이 많은 햄버거부터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 시장도 아까 뭐 미국 시장도 이야기하셨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금방 뭐 버거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좀 많이 고려가 됐습니까? 현지에서는? 네, 저희가 미국에서도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로봇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NRA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박람회에서 전 세계 유수의 프랜차이즈나 레스토랑의 협회 관계자들이 매해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한 해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뭐 수천 개, 수만 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기업 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키친 이노베이션이라는 상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상을 받으면서 저희가 5월에 시카고에서 저희 제품 키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전용 부스에서 전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봇에 관련해서 거기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테크토크라는 데에서 이제 30분 동안 저희 관련된 이제 로봇과 앞으로 로봇이 이 F&B 업계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AWS에서 하는 로보틱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한국법인으로는 이런 로봇 업계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7개 로봇 회사를 선발을 해서 이제 메스 로보틱스라는 매사추세츠 기반의 보스턴에서 있는 기관들과 같이 여러 세계적인 로봇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AWS의 어떤 로보틱스 시스템 내에 저희 로봇이 전 세계 매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런 로봇들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공적으로 시드 투자는 40억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제 뭐 더 앞으로 투자를 많이 받으시겠죠.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뭐 매출이 많아서 투자를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같은 추세면. 근데 이제 뭐 여하튼 요즘 투자 혹한기라고 해서 많은 투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위축돼 있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시드 단계에서 40억을 투자받은 비결이 뭘까 이런 거에도 궁금하시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근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이 이렇게 대표님처럼 스타트업을 꾸려가시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특히 이제 투자 혹한기에 이렇게 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대표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까? 어,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첫 발을 뛴 거라서 저희가 막 조언을 해드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결국에 스타트업이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코어의 알맹이가 진짜 단단한 스타트업이 되면 결국에 그 진가를 알아줄 수 있는 투자자는 이제 결국에 만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이제 받으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할 때까지 최대한 이제 버티면서 그 저희의 코어와 단단함과 향후에 이제 오는 비전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투자사들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우선 만들고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니까 되게 빠른 시기부터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 커밋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에 실제로 저희가 투자사를 이제 만나 뵙고 했을 때, 진짜 투자를 받기 직전에 그때서야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사로 들어온 그 투자사들도 결국에는 투자 커밋은 실제로는 되게 빨리 해주셨지만 저희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비즈니스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천천히 같이 이제 저희 회사가 커나가면서 투자사 분들도 아, 이게 정말 커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저희가 같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는 만든 지 설립 언제 된 거예요? 저희는 2020년도 말에 설립을 했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한 거는 2021년도 초 한 4월 정도부터 이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거의 한 2년이 걸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2년 동안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이 실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기술이나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노하우, 네트워크들을 되게 단단하게 쌓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아마 끄덕이시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처음 얘기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거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 이게 진짜 되는 거고, 이것들을 소비자들이, 실제 고객들이,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이 매장에서 써보시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2년 동안 개발을 하고 고객사를 만들고 실제 고객한테 납품을 해서 매장에서 이게 진짜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를 증명을 완벽하게 해서 이게 진짜 좋은 비즈니스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2년 동안에 투자자한테 많이 까였겠는데요? 아, 그럼요. 저희가 만난 투자사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투자사분들한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보여드릴 때까지는 투자 라운드를 열지를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투자사분들이 이게 진짜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저희의 자료, 데이터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리고 투자 라운드를 되게 오랫동안 투자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투자 라운드를 이제 열었을 때는 되게 빠르게 투자 유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다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그냥 시드 단계에서 7억을, 아니 40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뭐 회사를 시작하자마자 뭐 좋은 인력 때문에 40억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실제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시드를 되게 처음에 설립하고서 이제 바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드라는 투자를 한 2년이나 3년 정도 그 기본적인 프로덕트와 마켓의 어떤 핏, 프로덕트 마켓 핏, PMF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고서 제대로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면서 그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저희 제품이나 비즈니스의 가능성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검증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도 투자를 계속 투자 받는 것들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 뭐 인터뷰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렇게 출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만나 뵙는 건데 요즘 제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온라인 미팅 사이트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수고하셨고요.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쳤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4시 반부터 6시까지 1시간 반을 중간에 한 1, 2분씩 쉬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 목이 터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 너무 무리하게 잡았네요. 이게 스타트업 이 인터뷰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많고, 아니면 이 나쁜 소식은 빨리 어떻게든 많이 퍼뜨려야 된다는 생각에 좀 무리하게 잡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반 동안 봐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30분씩 잘라가지고 다시 기사로 발행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또 주간 스타트업 뉴스 8번째 시간으로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그때는 5시에 제발 5시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간 스타트업 뉴스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